때는 조선시대 산과 강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경상도 안동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감사가 부임해왔습니다. 민감사라 불리는 이 사내는 기름진 얼굴에 욕심 가득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늘 술과 고기 냄새가 진동했고 손톱은 마치 사나운 맹수처럼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었지요. 민감사가 타고 온 가마는 화려한 붉은 비단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그 주위로는 수십 명의 관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새 감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근심이 가득 서려 있었지요. 저기 새 감사날이 행차시네. 듣자하니 성격이 포악하고 탐욕이 끝이 없다던데. 우리 마을은 이제 어찌 됐고. 쉿, 조용히 하게. 저 날카로운 눈초리 좀 보게나. 괜한 말 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작은 수군거림이 오갔지만 민감사의 매서운 눈초리가 마을 사람들을 훌자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봐라. 이 고을에 예쁜 계집들이 많다던데. 어서 잔치를 열고 모두 데려오너라. 민감사는 부임 첫날부터 기생들을 불러들여 연회를 열었습니다. 밤마다 관아에서는 흥청망청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여인들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민감사에 취한 고함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좋구나. 내 평생 이런 즐거움을 찾아 헤맸노라. 술을 더 가져오너라. 밤이 깊어질수록 민감사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때때로 기생들의 겁에 질린 비명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관아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귀를 막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요. 민감사는 낮에도 기생들을 곁에 두고 술을 마셨습니다. 백성들의 민원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세금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탈세금이 또 올랐다네. 이러다간 겨울도 나기 전에 굶어 죽겠네 그려. 조용히 하게. 감사날이 귀에 들어가면 우리 목숨이 위험해. 백성들의 한숨이 깊어갈 무렵 민감사의 귀에 흥미로운 소문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외곽에 사는 한 과부가 정절을 지키기로 유명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20년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연하라. 남편을 잃고 20년을 홀로 지냈다고.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로구나. 민감사의 눈이 음흉하게 번뜩였습니다. 굳게 정절을 지키는 여인을 유혹하여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취미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어떠하냐? 들리는 말로는 나이 40을 넘겼으나 여전히 고운 자태를 잃지 않았다 하옵니다. 특히 눈빛이 맑고 고우며 걸음걸이가 단아하다고 합니다. 굳게 닫힌 자물쇠를 여는 재미가 제일이지. 어서 그 여인을 찾아내어라. 하인들은 곧 연화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마당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담장 아래에는 노란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작은 텃밭에서 한 여인이 고요히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감사날이 저기 있습니다. 저 여인이 연하라 하옵니다. 민감사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그녀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다음 날 민감사는 정식으로 연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문대로 연화는 단아한 미모를 간직한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민감사를 보자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날이 어인일로 이리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사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민감사의 심장이 탐욕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부의 몸가짐이 꽤나 곱구나. 내일 내 관사로 오거라. 내게 줄 것이 있다. 송구하오나 저는 산골에 묻혀 사는 미천한 과부일 뿐입니다.
관사에는 갈 수 없사옵니다. 민 감사는 이런 거절이 처음이라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 다시 찾아오마. 그날부터 민 감사는 매일같이 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비단을, 때로는 보석을 들고 와 그녀를 유혹하려 했지요. 그러나 연화는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나리, 이 몸은 이미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비록 그분은 이 세상에 없으나 제 마음만은 영원히 그분 곁에 있사옵니다. 연화의 단호한 거절에 민 감사의 욕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에 대해 샅샅이 캐물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정말 남편이 있었더냐? 그리고 자식은? 이 감사나리. 20해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지금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다고 하더이다. 민 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검고 비열한 계획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내 것이 될 테지. 이 세상 모든 여인이 그러했듯 말이다. 그날 밤 세찬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가운데 연화는 창문을 닫으며 20해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쏟아졌었지요. 혼잣말,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20해 전 여름, 18 꽃다운 나이의 연화는 외삼촌의 장사길에 따라 나섰다가 폭우를 만나 어느 낡은 초당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인근 주막에 묵고 연화는 혼자 초당에 남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신지요? 문을 열자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이마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비를 좀 피해가도 되겠소? 그는 도현이었습니다. 20살의 젊은 약장수로 산과들을 누비며 약초를 캐고 약을 파는 청년이었지요. 젊고 활기찬 그의 깊고 맑은 눈빛의 연화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어머나. 어서 들어오세요. 옷이 다 젖으셨네요. 연화는 얼른 수건을 가져와 도현에게 건넸습니다. 그들의 손이 스치는 순간 이상한 떨림이 연화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맙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몸을 좀 녹이셔야지요.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초를 찾아다니는 도현의 이야기, 부모를 일찍 여인 연화의 슬픔, 그리고 각자의 꿈에 대해서요. 나는 언젠가 내 약방을 열 거요. 내 손으로 만든 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소. 참 좋은 꿈이네요. 저는 그저 사랑하는 이와 가정을 꾸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도현의 말에 연화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사랑하오. 내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아올 것이오. 약속하오.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인 그들의 숨소리, 떨리는 손길,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리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자 도현은 떠나야 했습니다. 한 달 후면 돌아오리다. 약방을 열 준비를 마치고 돌아와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소. 꼭 돌아오셔야 해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도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지요. 도현의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혼잣말, 당신이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 아이는 제가 사랑으로 키울 거예요.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아들을 훌륭히 키워냈고 마음속으로는 늘 도현을 그리워하며 정절을 지켰습니다.
몇 달 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하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약재를 파는 한 노인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수염이 턱을 덮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20년간 그리워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도현님. 연하의 목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하? 정말. 당신이요. 둘은 장터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멀어지고 세상은 오직 그들 둘만 남은 듯 했습니다. 살아 있었구려. 내 얼마나 당신을 찾아 헤맸는지. 둘은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현은 약초를 캐러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산사태를 만나 기억을 잃고 한 사찰에서 겨우 목숨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1년이 훌쩍 지나 있었소. 부랴부랴 당신을 찾아갔지만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더군. 마을 사람들은 당신이 시집을 갔다고 했소. 아니에요. 저는 우리에게 아들이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요. 뭐라? 아들이라고. 네, 이제 20살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어요. 이름은 당신을 닮으라고 수호라 지었습니다. 도현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 이제라도 함께하면 돼요. 두 사람의 재회는 달콤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민 감사의 부하가 보게 된 것입니다. 감히 그 계집이 다른 사내와 놀아나. 용서할 수 없다. 당장 그 약장수 놈을 잡아들여라. 다음 날 관아에서는 재판이 열렸고 도현은 죄인으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당한 고문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내 놈이 다른 마을에서 훔친 약재를 이곳에서 팔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파는 약재는 모두 제 손으로 직접 산에서 캔 것들입니다. 내 이놈,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증인이 있다. 이 자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소식을 들은 연하는 황급히 관아로 달려가 민 감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나리. 그분은 결백합니다. 제발 그분을 풀어주십시오. 민 감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승리감에 취해 번들거렸습니다. 좋다. 내 조건이 하나 있다. 민 감사는 연화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하룻밤만 나와 보내거라. 그러면 저 사내를 당장 풀어주마. 연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떠냐? 내가 평생 지켜온 정절과 저 사내의 목숨,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대로 도현을 감옥에 두면 그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혼잣말, 도현님. 저를 용서하세요. 그날 밤, 연화는 곱게 단장하고 민 감사의 관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이미 죽은 듯 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내 오랫동안 기다렸다. 약속. 하셨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그분을 풀어주신다고. 물론이지. 약속은 지키고 말고. 자,
이리 오너라. 그날 밤, 연화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 정절, 그리고 영혼까지. 그녀는 그저 눈을 감은 채 짐승 같은 민 감사의 욕망을 견뎌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민 감사는 약속대로 도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도현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러워졌다고, 도현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밤중에 몰래 마을을 떠났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별합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감옥에서 풀려난 도현은 곧장 연화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텅 빈 집과 차가운 편지뿐이었습니다. 연화.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며칠 후, 도현은 주막에서 술 취한 사내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들었나? 그 연하라는 과부가 민 감사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 약장수를 구했다더군. 쯧쯧. 20년 지킨 정절도 결국 하룻밤에 무너지는구만. 그 말은 도현에게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연화가 왜 떠났는지, 왜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았는지. 연화? 어찌 그런 희생을...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던 도현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찾고 말 것이오. 그리고 민 감사. 그 자를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오. 그날로 도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연화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연화에 대한 사랑과 민 감사에 대한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장원급제한 아들 수호는 신임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수호는 민 감사의 악행과 어머니 연화가 마을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감히 내 어머니를 능욕하고 백성을 수탈해. 내 놈의 죄를 내가 직접 단죄하겠다. 수호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드러내고 민 감사의 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들을 확보했지요.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연회를 즐기던 민 감사의 방에 암행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탐관오리 민 감사는 어사의 명을 받으라. 민 감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한편 몇 년 동안 전국을 떠돌던 도현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연화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암자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불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화였습니다. 연화? 그 목소리에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로의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찌 저를 찾으셨습니까?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소. 모든 것을 알고 있소. 당신의 희생을.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 제 곁으로 돌아와 주시오. 연화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현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수호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들을 맞이했지요. 아버님. 어머님. 수십 년 만에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도현은 마을의 작은 약방을 여러 사람들을 도왔고 연화는 그의 곁에서 노란 국화를 가꾸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없소. 당신과 우리 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오. 결국 사필귀정이라 하였던가요? 욕망으로 타인을 짓밟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진실한 사랑과 정절은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깊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가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지요. 그리하여 연화와 도현은 긴 세월의 기다림 끝에 찾은 사랑으로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때는 조선시대 산과 강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경상도 안동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감사가 부임해왔습니다. 민감사라 불리는 이 사내는 기름진 얼굴에 욕심 가득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늘 술과 고기 냄새가 진동했고 손톱은 마치 사나운 맹수처럼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었지요. 민감사가 타고 온 가마는 화려한 붉은 비단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그 주위로는 수십 명의 관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새 감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근심이 가득 서려 있었지요. 저기 새 감사날이 행차시네. 듣자하니 성격이 포악하고 탐욕이 끝이 없다던데. 우리 마을은 이제 어찌 됐고. 쉿, 조용히 하게. 저 날카로운 눈초리 좀 보게나. 괜한 말 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작은 수군거림이 오갔지만 민감사의 매서운 눈초리가 마을 사람들을 훌자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봐라. 이 고을에 예쁜 계집들이 많다던데. 어서 잔치를 열고 모두 데려오너라. 민감사는 부임 첫날부터 기생들을 불러들여 연회를 열었습니다. 밤마다 관아에서는 흥청망청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여인들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민감사의 취한 고함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좋구나. 내 평생 이런 즐거움을 찾아 헤맸노라. 술을 더 가져오너라. 밤이 깊어질수록 민감사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때때로 기생들의 겁에 질린 비명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관아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귀를 막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요. 민감사는 낮에도 기생들을 곁에 두고 술을 마셨습니다. 백성들의 민원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세금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탈세금이 또 올랐다네. 이러다간 겨울도 나기 전에 굶어 죽겠네 그려. 조용히 하게. 감사날이 귀에 들어가면 우리 목숨이 위험해. 백성들의 한숨이 깊어갈 무렵 민감사의 귀에 흥미로운 소문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외곽에 사는 한 과부가 정절을 지키기로 유명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20년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연하라. 남편을 잃고 20년을 홀로 지냈다고.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로구나. 민감사의 눈이 음흉하게 번뜩였습니다. 굳게 정절을 지키는 여인을 유혹하여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취미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어떠하냐? 들리는 말로는 나이 40을 넘겼으나 여전히 고운 자태를 잃지 않았다 하옵니다. 특히 눈빛이 맑고 고우며 걸음걸이가 단아하다고 합니다. 굳게 닫힌 자물쇠를 여는 재미가 제일이지. 어서 그 여인을 찾아내어라. 하인들은 곧 연화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마당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담장 아래에는 노란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작은 텃밭에서 한 여인이 고요히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감사날이 저기 있습니다. 저 여인이 연하라 하옵니다. 민감사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그녀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다음 날 민감사는 정식으로 연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문대로 연화는 단아한 미모를 간직한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민감사를 보자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날이 어인일로 이리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사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민 감사의 심장이 탐욕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부의 몸가짐이 꽤나 곱구나. 내일 내 관사로 오거라. 내게 줄 것이 있다. 송구하오나 저는 산골에 묻혀 사는 미천한 과부일 뿐입니다. 관사에는 갈 수 없사옵니다. 민 감사는 이런 거절이 처음이라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 다시 찾아오마. 그날부터 민 감사는 매일같이 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비단을, 때로는 보석을 들고 와 그녀를 유혹하려 했지요. 그러나 연화는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나리, 이 몸은 이미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비록 그분은 이 세상에 없으나 제 마음만은 영원히 그분 곁에 있사옵니다. 연화의 단호한 거절에 민 감사의 욕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에 대해 샅샅이 캐물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정말 남편이 있었더냐? 그리고 자식은? 이 감사나리. 20해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지금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다고 하더이다. 민 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검고 비열한 계획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내 것이 될 테지. 이 세상 모든 여인이 그러했듯 말이다. 그날 밤 세찬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가운데 연화는 창문을 닫으며 20해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쏟아졌었지요. 혼잣말,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20해 전 여름, 18 꽃다운 나이의 연화는 외삼촌의 장사길에 따라 나섰다가 폭우를 만나 어느 낡은 초당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인근 주막에 묵고 연화는 혼자 초당에 남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신지요? 문을 열자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이마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비를 좀 피해가도 되겠어. 그는 도현이었습니다. 20살의 젊은 약장수로 산과들을 누비며 약초를 캐고 약을 파는 청년이었지요. 젊고 활기찬 그의 깊고 맑은 눈빛의 연화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어머나. 어서 들어오세요. 옷이 다 젖으셨네요. 연화는 얼른 수건을 가져와 도현에게 건넸습니다. 그들의 손이 스치는 순간 이상한 떨림이 연화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맙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몸을 좀 녹이셔야지요.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초를 찾아다니는 도현의 이야기, 부모를 일찍 여인 연화의 슬픔, 그리고 각자의 꿈에 대해서요. 나는 언젠가 내 약방을 열 거요. 내 손으로 만든 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소. 참 좋은 꿈이네요. 저는 그저 사랑하는 이와 가정을 꾸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도현의 말에 연화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사랑하오. 내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아올 것이오. 약속하오.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인 그들의 숨소리, 떨리는 손길,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리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자 도현은 떠나야 했습니다. 한 달 후면 돌아오리다. 약방을 열 준비를 마치고 돌아와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소. 꼭 돌아오셔야 해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 석 달이 지나도 도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지요. 도현의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혼잣말, 당신이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 아이는 제가 사랑으로 키울 거예요.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아들을 훌륭히 키워냈고 마음속으로는 늘 도현을 그리워하며 정절을 지켰습니다. 몇 달 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하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약재를 파는 한 노인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수염이 턱을 덮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20년간 그리워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도현님. 연하의 목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하? 정말. 당신이요. 둘은 장터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멀어지고 세상은 오직 그들 둘만 남은 듯 했습니다. 살아 있었구려. 내 얼마나 당신을 찾아 헤맸는지. 둘은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현은 약초를 캐러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산사태를 만나 기억을 잃고 한 사찰에서 겨우 목숨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1년이 훌쩍 지나 있었소. 부랴부랴 당신을 찾아갔지만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더군. 마을 사람들은 당신이 시집을 갔다고 했소. 아니에요. 저는 우리에게 아들이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요. 뭐라? 아들이라고. 네, 이제 20살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어요. 이름은 당신을 닮으라고 수호라 지었습니다. 도현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 이제라도 함께하면 돼요. 두 사람의 재회는 달콤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민 감사의 부하가 보게 된 것입니다. 감히 그 계집이 다른 사내와 놀아나. 용서할 수 없다. 당장 그 약장수 놈을 잡아들여라. 다음 날 관아에서는 재판이 열렸고 도현은 죄인으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당한 고문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내 놈이 다른 마을에서 훔친 약재를 이곳에서 팔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파는 약재는 모두 제 손으로 직접 산에서 캔 것들입니다. 내 이놈,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증인이 있다. 이 자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소식을 들은 연하는 황급히 관아로 달려가 민 감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나리. 그분은 결백합니다. 제발 그분을 풀어주십시오. 민 감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승리감에 취해 번들거렸습니다. 좋다. 내 조건이 하나 있다. 민 감사는 연하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하룻밤만 나와 보내거라. 그러면 저 사내를 당장 풀어주마. 연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떠냐? 내가 평생 지켜온 정절과 저 사내의 목숨,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집으로 돌아온 연하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대로 도현을 감옥에 두면 그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혼잣말, 도현님. 저를 용서하세요. 그날 밤, 연하는 곱게 단장하고 민 감사의 관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이미 죽은 듯 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내 오랫동안 기다렸다. 약속 하셨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그분을 풀어주신다고. 물론이지. 약속은 지키고 말고. 자, 이리 오너라. 그날 밤 연화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 정절, 그리고 영혼까지. 그녀는 그저 눈을 감은 채 짐승 같은 민 감사의 욕망을 견뎌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민 감사는 약속대로 도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도현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러워졌다고, 도현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밤중에 몰래 마을을 떠났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별합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감옥에서 풀려난 도현은 곧장 연화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텅 빈 집과 차가운 편지뿐이었습니다. 연화.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며칠 후 도현은 주막에서 술 취한 사내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들었나? 그 연하라는 과부가 민 감사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 약장수를 구했다더군. 쯧쯧. 20년 지킨 정절도 결국 하룻밤에 무너지는구만. 그 말은 도현에게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연화가 왜 떠났는지, 왜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았는지. 연화? 어찌 그런 희생을...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던 도현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찾고 말 것이오. 그리고 민 감사. 그 자를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오. 그날로 도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연화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연화에 대한 사랑과 민 감사에 대한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장원급제한 아들 수호는 신임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수호는 민 감사의 악행과 어머니 연화가 마을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감히 내 어머니를 능욕하고 백성을 수탈해. 내 놈의 죄를 내가 직접 단죄하겠다. 수호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드러내고 민 감사의 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들을 확보했지요.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연회를 즐기던 민 감사의 방에 암행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탐관오리 민 감사는 어사의 명을 받으라. 민 감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한편 몇 년 동안 전국을 떠돌던 도현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연화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암자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불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화였습니다. 연화? 그 목소리에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로의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찌 저를 찾으셨습니까?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소. 모든 것을 알고 있소. 당신의 희생을.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 제 곁으로 돌아와 주시오. 연화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현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수호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들을 맞이했지요. 아버님. 어머님. 수십 년 만에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도현은 마을의 작은 약방을 여러 사람들을 도왔고 연화는 그의 곁에서 노란 국화를 가꾸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없소. 당신과 우리 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요. 결국 사필귀정이라 하였던가요? 욕망으로 타인을 짓밟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진실한 사랑과 정절은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깊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가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지요. 그리하여 연화와 도현은 긴 세월의 기다림 끝에 찾은 사랑으로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때는 조선시대 산과 강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경상도 안동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감사가 부임해왔습니다. 민감사라 불리는 이 사내는 기름진 얼굴에 욕심 가득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늘 술과 고기 냄새가 진동했고 손톱은 마치 사나운 맹수처럼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었지요. 민감사가 타고 온 가마는 화려한 붉은 비단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그 주위로는 수십 명의 관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새 감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근심이 가득 서려 있었지요. 저기 새 감사날이 행차시네. 듣자하니 성격이 포악하고 탐욕이 끝이 없다던데. 우리 마을은 이제 어찌 됐고. 쉿, 조용히 하게. 저 날카로운 눈초리 좀 보게나. 괜한 말 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작은 수군거림이 오갔지만 민감사의 매서운 눈초리가 마을 사람들을 훌자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봐라. 이 고을에 예쁜 계집들이 많다던데. 어서 잔치를 열고 모두 데려오너라. 민감사는 부임 첫날부터 기생들을 불러들여 연회를 열었습니다. 밤마다 관아에서는 흥청망청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여인들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민감사의 취한 고함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좋구나. 내 평생 이런 즐거움을 찾아 헤맸노라. 술을 더 가져오너라. 밤이 깊어질수록 민감사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때때로 기생들의 겁에 질린 비명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관아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귀를 막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요. 민감사는 낮에도 기생들을 곁에 두고 술을 마셨습니다. 백성들의 민원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세금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탈세금이 또 올랐다네. 이러다간 겨울도 나기 전에 굶어 죽겠네 그려. 조용히 하게. 감사날이 귀에 들어가면 우리 목숨이 위험해. 백성들의 한숨이 깊어갈 무렵 민감사의 귀에 흥미로운 소문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외곽에 사는 한 과부가 정절을 지키기로 유명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20년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연하라. 남편을 잃고 20년을 홀로 지냈다고.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로구나. 민감사의 눈이 음흉하게 번뜩였습니다. 굳게 정절을 지키는 여인을 유혹하여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취미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어떠하냐? 들리는 말로는 나이 40을 넘겼으나 여전히 고운 자태를 잃지 않았다 하옵니다. 특히 눈빛이 맑고 고우며 걸음걸이가 단아하다고 합니다. 굳게 닫힌 자물쇠를 여는 재미가 제일이지. 어서 그 여인을 찾아내어라. 하인들은 곧 연화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마당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담장 아래에는 노란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작은 텃밭에서 한 여인이 고요히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감사날이 저기 있습니다. 저 여인이 연하라 하옵니다. 민감사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그녀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다음 날, 민 감사는 정식으로 연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문대로 연화는 단아한 미모를 간직한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민 감사를 보자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나리, 어인일로 이리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사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민 감사의 심장이 탐욕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부의 몸가짐이 꽤나 곱구나. 내일 내 관사로 오거라. 내게 줄 것이 있다. 송구하오나 저는 산골에 묻혀 사는 미천한 과부일 뿐입니다. 관사에는 갈 수 없사옵니다. 민 감사는 이런 거절이 처음이라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 다시 찾아오마. 그날부터 민 감사는 매일같이 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비단을, 때로는 보석을 들고 와 그녀를 유혹하려 했지요. 그러나 연화는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나리, 이 몸은 이미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비록 그분은 이 세상에 없으나 제 마음만은 영원히 그분 곁에 있사옵니다. 연화의 단호한 거절에 민 감사의 욕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에 대해 샅샅이 캐물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정말 남편이 있었더냐? 그리고 자식은? 이 감사나리. 20해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지금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다고 하더이다. 민 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검고 비열한 계획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내 것이 될 테지. 이 세상 모든 여인이 그러했듯 말이다. 그날 밤 세찬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가운데 연화는 창문을 닫으며 20해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쏟아졌었지요. 혼잣말,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20해 전 여름, 18 꽃다운 나이의 연화는 외삼촌의 장사길에 따라 나섰다가 폭우를 만나 어느 낡은 초당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인근 주막에 묵고 연화는 혼자 초당에 남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신지요? 문을 열자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이마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비를 좀 피해가도 되겠소? 그는 도현이었습니다. 20살의 젊은 약장수로 산과 들을 누비며 약초를 캐고 약을 파는 청년이었지요. 젊고 활기찬 그의 깊고 맑은 눈빛의 연화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어머나. 어서 들어오세요. 옷이 다 젖으셨네요. 연화는 얼른 수건을 가져와 도현에게 건넸습니다. 그들의 손이 스치는 순간 이상한 떨림이 연화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맙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몸을 좀 녹이셔야지요.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초를 찾아다니는 도현의 이야기, 부모를 일찍 여인 연화의 슬픔, 그리고 각자의 꿈에 대해서요. 나는 언젠가 내 약방을 열 거요. 내 손으로 만든 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소. 참 좋은 꿈이네요. 저는 그저 사랑하는 이와 가정을 꾸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도현의 말에 연화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사랑하오. 내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아올 것이오. 약속하오.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인 그들의 숨소리, 떨리는 손길,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리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자 도현은 떠나야 했습니다. 한 달 후면 돌아오리다. 약방을 열 준비를 마치고 돌아와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소. 꼭 돌아오셔야 해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 석 달이 지나도 도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지요. 도현의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혼잣말, 당신이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 아이는 제가 사랑으로 키울 거예요.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아들을 훌륭히 키워냈고 마음속으로는 늘 도현을 그리워하며 정절을 지켰습니다. 몇 달 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하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약재를 파는 한 노인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수염이 턱을 덮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20년간 그리워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도현님. 연하의 목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하? 정말 당신이요? 둘은 장터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멀어지고 세상은 오직 그들 둘만 남은 듯 했습니다. 살아 있었구려. 내 얼마나 당신을 찾아 헤맸는지. 둘은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현은 약초를 캐러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산사태를 만나 기억을 잃고 한 사찰에서 겨우 목숨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1년이 훌쩍 지나 있었소. 부랴부랴 당신을 찾아갔지만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더군. 마을 사람들은 당신이 시집을 갔다고 했소. 아니에요. 저는 우리에게 아들이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요. 뭐라? 아들이라고? 네, 이제 20살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어요. 이름은 당신을 닮으라고 수호라 지었습니다. 도현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 이제라도 함께하면 돼요. 두 사람의 재회는 달콤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민 감사의 부하가 보게 된 것입니다. 감히 그 계집이 다른 사내와 놀아나. 용서할 수 없다. 당장 그 약장수 놈을 잡아들여라. 다음 날 관아에서는 재판이 열렸고 도현은 죄인으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당한 고문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내 놈이 다른 마을에서 훔친 약재를 이곳에서 팔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파는 약재는 모두 제 손으로 직접 산에서 캔 것들입니다. 내 이놈,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증인이 있다. 이 자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소식을 들은 연하는 황급히 관아로 달려가 민 감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나리. 그분은 결백합니다. 제발 그분을 풀어주십시오. 민 감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승리감에 취해 번들거렸습니다. 좋다. 내 조건이 하나 있다. 민 감사는 연화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하룻밤만 나와 보내거라. 그러면 저 사내를 당장 풀어주마. 연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떠냐? 내가 평생 지켜온 정절과 저 사내의 목숨,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대로 도현을 감옥에 두면 그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혼잣말, 도현님. 저를 용서하세요. 그날 밤, 연하는 곱게 단장하고 민 감사의 관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이미 죽은 듯 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내 오랫동안 기다렸다. 약속. 하셨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그분을 풀어주신다고. 물론이지. 약속은 지키고 말고. 자, 이리 오너라. 그날 밤, 연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 정절, 그리고 영혼까지. 그녀는 그저 눈을 감은 채 짐승 같은 민 감사의 욕망을 견뎌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민 감사는 약속대로 도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도현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러워졌다고, 도현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하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밤중에 몰래 마을을 떠났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별합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감옥에서 풀려난 도현은 곧장 연하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텅 빈 집과 차가운 편지뿐이었습니다. 연하.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며칠 후, 도현은 주막에서 술 취한 사내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들었나? 그 연하라는 과부가 민 감사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 약장수를 구했다더군. 쯧쯧. 20년 지킨 정절도 결국 하룻밤에 무너지는구만. 그 말은 도현에게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연하가 왜 떠났는지, 왜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았는지. 연하? 어찌 그런 희생을...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던 도현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찾고 말 것이오. 그리고 민 감사. 그 자를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오. 그날로 도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연하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연하에 대한 사랑과 민 감사에 대한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장원급제한 아들 수호는 신임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수호는 민 감사의 악행과 어머니 연하가 마을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감히 내 어머니를 능욕하고 백성을 수탈해. 내 놈의 죄를 내가 직접 단죄하겠다. 수호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드러내고 민 감사의 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들을 확보했지요.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연회를 즐기던 민 감사의 방에 암행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탐관오리 민 감사는 어사의 명을 받으라. 민 감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한편 몇 년 동안 전국을 떠돌던 도현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연하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암자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불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하였습니다. 연하? 그 목소리에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로의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찌 저를 찾으셨습니까?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소. 모든 것을 알고 있소. 당신의 희생을.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 제 곁으로 돌아와 주시오. 연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현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수호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들을 맞이했지요.
아버님, 어머님. 수십 년 만에 비로소 완전한